벤츠 GLE 350 포매틱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큼직한 그릴과 헤드램프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세련돼졌는데요. 살짝 아쉽게 느껴졌던 디자인이 헤드램프를 변경하면서 훨씬 더 보기 좋고 어색한 느낌이 싹 사라졌습니다. 범퍼 하단부의 크롬도 굉장히 좀 굵직하게 선과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색한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키 언락을 했을 때의 퍼들램프 벤츠 엠블럼 선명하고요. 뒷좌석 도어를 열어보면 리플렉터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의 LED 꼼꼼하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좌석 뒷좌석 도어에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고 아래쪽에 풋램프도 꼼꼼합니다. LED 조명은 생각보다 이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주고요. 앞좌석 도어에도 리플렉터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러닝보드 쪽에도 간접 조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엠블럼 벤츠 레터링에 은근한 조명 좋습니다. 풋램프,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 다 되어 있고요. LED 조명은 생각보다 밝은데요. 헤드램프는 멀티빔 LED고요. 초반에 웰컴 세레모니 같은 것들도 화려한 편에 속합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멀리 나가고 초점이 또렷하기 때문에 야간 운전의 안전시 확보가 유리하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길게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바 타입의 DRL은 방향지시 등과 그 기능을 공유하고 있고요. 4개의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는 DRL은 본원의 역할에만 충실합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 LED로 방향지시 등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 거슬리는 건 없고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깔끔하고 밝은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상하향의 변동폭도 크지만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멀리 나가고 초점이 또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광원의 폭은 살짝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보다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좀 차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 넉넉한 편이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 깔끔하죠. 20인치 휠 타이어 채택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75, 50, 20이고 앞뒤 사이즈는 같습니다. 디자인은 아무래도 450 모델이 훨씬 보기에 좋지만 차량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부담 없고 세척도 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휠 아치 부분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바디 컬러랑 다른 색상과 재질로 덧대주고 있는데요. SUV의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러닝보드 위쪽에는 알루미늄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보기에는 좋은데 이게 오래 유지하다 보면은 요런데 때가 껴가지고 관리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바깥쪽 거울 고정은 전통적인 고정 방식이고요. 디자인은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 그리고 루프렉까지 매트한 느낌의 은색으로 포인트 주고 있고요.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부담감이 없고,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디젤 모델에서는 에드블루 주입구가 바로 뒤쪽에 자리하고 있죠. 이 C필러의 유리창하고 뒷면이 쭉 연결되는 이 라인이 되게 자연스럽고요. 테일라이트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어색함이 없이 좋았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퉁퉁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들이 고급스러움과 잘 어우러져 있고요. 범퍼 하단부 그리고 이 범퍼 상단부에도 은색으로 포인트가 있는데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머플러는 바닥을 향해서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양쪽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벤츠 엠블럼 바로 아래쪽을 살짝 누르면 동작을 하는데 속도는 조금 아쉽지만은 소음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안쪽에 마감 같은 것들 정말 꼼꼼하게 잘 돼 있고요. LED 조명은 운전석 측면에만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밝은 편입니다. 측면에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바닥도 들어올려 보면 엄청 깊어요. 펑크스루 킷이 있는데 사실 이 안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 보관하면은 위쪽에서는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두툼하게 처리 잘 돼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 장착이 되어 있어서 큰 짐을 싣고 내릴 때는 차고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링 꼼꼼하게 잘 돼 있고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것들도 깔끔합니다. 어쨌거나 1억이 넘는데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고 플랫하게 접으려고 할 때는 뒤쪽에서는 컨트롤이 안 되고 앞쪽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레버를 잡아 당겨 줘야 됩니다.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의 공간인데요.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헤드룸 공간 여유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전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요. 휠베이스가 또 넉넉하다 보니까 공간에 있어서의 이 확보되는 정도가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위쪽에 이 램프는 뒤쪽에서는 리플렉터 역할을 해주고요. 이 아래쪽을 이렇게 비춰줘서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각을 잘 살려주고 있죠. 수동 손잡이 그리고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을 누르면 깔끔하게 닫아지지요. 스마트 키는 최근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약간 작은 듯 싶지만 그립도 있고요. 대부분의 기능은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게감도 조금 있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 그리고 앞쪽에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파워 크루징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죠. 네. 도어 두께는 차량 크기에 맞게 제법 두툼한 편에 속하고, 실내는 블랙 원톤에 실버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안락하고, 그리고 유지 측면에서도 세차할 때도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라서 1열 그리고 2열에서 개방감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고요. 도어 디자인부터 살펴보면은 이런 그 우드 패널 같은 것들이 정말 보기에도 좋고 촉감이 참 좋습니다. 붐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장착되어 있고 열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되고요.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까지 전동 지원해주고 있고 메모리는 3개 가능합니다. 도어 캐치 부분하고 락 언락 기능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 전동 테일게이트는 레버 형태로 잡아 당겨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매포켓 크기나 각도 모두 적당하고요. 러닝보드 밟고 올라가기도 불편하진 않은데 그렇게 차고가 높지 않기 때문에 러닝보드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옵션이었으면 좋겠어요.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레터링에는 밤에 LED 조명 들어옵니다. 시트는 단순한 디자인인데 생각보다 앉으면 굉장히 편안했고요. 특히 이 등받이 날개 부분이 두툼하기 때문에 몸을 잘 잡아줍니다. 4베이 테일 럼버 서포트는 이 안장 쪽에서 조절할 수가 있고, 소화기가 실내 배치되어 있는 건 좋은데 이 위치 그리고 앉으면은 이 부분이 저는 다리에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헤드레스트 두툼하고 전동으로 높낮이 조절되고요. 수동으로 눌러서 앞뒤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쿠션감이나 각도나 위치 제 체형에서 참 좋았고요. 센터 터널은 좀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 생각보다 팔을 자연스럽게 거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이 풋레스트는 벤츠는 이렇게 매트로 커버를 하는데 별도의 커버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붉은색 부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무릎 에어백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이고 스티어링 휠 열선도 지원이 됩니다.
조명 컨트롤은 이 돌리는 방식인데요, 좀 세련된 형태로 바뀌었고요. 요런데도 이 애쉬우드의 재질이나 촉감 같은 것들이 정말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의 소위 그 가오리 스티어링 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운데가 동글고요, 주변부에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클래식하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 같이 가지고 있죠. 스티어링 휠의 이 그립 같은 것들은 도톰하기 때문에 남성 운전자분들의 선호도가 좋을 것 같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바로 오른쪽 측면에 오토 스탑 앤 고 스위치도 같이 있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2리터 엔진 초기 시동 시에 생각보다 좀 마일드한 느낌이 드는데요. 48V 통합 ISG 2세대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시동 시에도 좀 매끄럽습니다. HUD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도 효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방향지시등, 그리고 클러스터의 안쪽 기능을 좀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좋았고요. 맵을 전체로 활용할 수 있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 클래식 버전 2실린더 타입이 가장 보기 편안했던 것 같아서 이 세팅으로 벤츠 차량들은 많이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여기까지만요. 상단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위쪽에는 메인 디스플레이의 기능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12.3인치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연결되어 있어서 시원시원한 느낌 좋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동을 해서 지금 T맵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왜곡도 적고 화질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고 싶은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볼 수 있고 3D로 진짜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운전이 조금 서툰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놨고요.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큼직큼직하고 MB 앱에 들어가면 조금 추가적인 원격 시동이라든가 다양한 컨트롤들을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로드 기능이 있어서 롤하고 피칭 같은 것들, 그리고 서스펜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고요. 본닛 하단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투명하게 변하거든요. 네, 이렇게 변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프로드 즐길 때 바로 아래쪽의 상태가 어떤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고음, 중음, 저음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거 없고요. 전체적인 음원의 밸런스, 그리고 이 중저음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느낌도 좋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 끌기 기능,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동을 했을 때의 끌기 기능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에어벤트는 4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2개씩 양쪽에서 쓰면 되고요. 토글 타입의 공조장치 컨트롤은 벤츠의 전매 특허인데요. 되게 직관적입니다.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조작감도 좋고 이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 포지셔닝이라든가 1열, 2열 한꺼번에 다 조절 가능하고 공기의 질 상태까지도 꼼꼼하게 체크가 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눌러보면 수동이군요. 수동으로 닫히고 전체적인 우드 패널의 이 퀄리티 진짜 상당합니다. 이렇게 올려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NFC 포함하고 있고요. USB-C 타입 단자 2개, 그리고 냉온 기능이 있는 컵홀더입니다. 뒤쪽에 이 패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되게 좀 더 편안하고 직관적인 구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홈 버튼, 백, 그리고 여기서 글씨를 써서 인식시킬 수도 있고요. 돌돌돌 돌리면 볼륨 컨트롤,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에서 5가지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부터 오프로드까지 가능하고요. 스포츠하고 오프로드는 에어 서스펜션 차고 조절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쪽에서 차고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버튼 누르면 양문형으로 열리고 트레이도 하나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 단자, 깊이가 깊어서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아쉽진 않았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봐도 선명하죠.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에어 밸런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은근한 향을 기호에 맞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납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위쪽의 내장은 벤츠의 다른 차량들 공유하고 있고, 소소한 부분입니다만 여기 이렇게 틈이 딱 있어요, 벤츠 차량들은. 그래서 이렇게 손을 놓고 내리기가 참 편안하죠. 클립도 꼼꼼하고, 거울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조명 연동되어 있는 부분은 좋고요.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이고 유리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작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뒤쪽에 이너 커튼까지 풀 전동 지원해주고 있고요. SS 콜 포함이 되어 있고, 독서등은 LED, 실내등도 모두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거울은 테두리가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가 좋고요. 바깥쪽 거울은 하우징에 비해서 거울 크기가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광각 처리가 또 잘 돼 있거든요. 특히 이 4분의 1 바깥쪽 지점으로는 조금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적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가 큰 편에 속하고요.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는데 차량 가격을 생각해보면 수동 선쉐이드 같은 거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풍은 없고 열선만 3단 조절이 가능하고,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요. 매포켓은 여느 차량의 앞쪽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널찍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러닝보드 밟고 올라서기 편안하고, 플레이트 상단의 금속 재질은 앞쪽과 마찬가지로 레터링에 LED 조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발 공간, 무릎 공간의 여유는 좋은 편에 속하고요.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좋다 보니까 실내에서 답답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ISO 픽스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헤드레스트가 조금 작은 듯 싶은데 쿠션감은 좋거든요. 근데 약간 이 수평이 됐으면 좋겠는데 위쪽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라서 제 체형에서는 그렇게 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운데도 작지만 헤드레스트 갖추고 있고, 암레스트는 잡아당겨 보면은 사실 이 정도 등급이면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나올 수 있는 형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고정식으로 컵홀더 2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하차도 생각보다 차고가 높지 않기 때문에 편했고요. 발 공간, 무릎 공간의 여유는 상당합니다. 백포켓이 이렇게 많이 파여 있는 건 아닙니다만 무릎 공간은 뭐 주먹 4개, 3개 정도까지도 여유 있게 들어가고요. 발 공간의 여유 좋고, 에어벤트는 이 B필러 안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도 갖춰져 있습니다. 뒤쪽에 이 포전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뒤, 운전석 뒤 각각 포지셔닝과 온도 조절 개별 설정 가능하고요. 그 아래쪽으로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갖춰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담아주고 있고요. 실내 구성은 최근 벤츠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4개로 갈라져 있는 저 에어벤트는 GLE만의 독특한 느낌을 잘 담아주고요. 스티어링 휠은 이 디자인 저는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시승 차량은 메르세데스 공식 딜러 KCC 오토 한남 지점에서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원스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시장입니다. 강남에서 강북 모두 다 접근성이 좋고, 차량의 시승, 구매 상담, 그리고 간단한 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굿즈 같은 것들도 전시 판매하고 있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 크기에 대한 압박, 약간의 부담감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차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요. 전장은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이 개방감, 시야 확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차 폭이 생각보다 조금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처음 차량을 운행할 때 그 부분은 적응에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GLE 모델은 V6 디젤 엔진 그리고 가솔린 엔진이 일반적인데요. 이 현 모델은 GLE 350 포매팅 모델이고 4기통 2리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255마력에 40.8kg 펄스미터의 출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공차 중량이 2톤이 좀 넘죠. 2.2톤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공차 중량에 비해서 차고 넘친다, 힘의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 40이 넘는 토크는 무시할 수 있는 출력이 아니다 보니까 일상에서 크게 그렇게 뭔가 좀 힘의 부족함? GLE 하면은 V6 가솔린이나 디젤인데 요거 좀 아쉽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출력도 조금 보존을 해주고, 도심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2세대 ISG, 통합형 ISG가 장착이 되어 있죠. 스타터랑 제너레이터가 통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차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하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출력이나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차량은 복합 기준으로 리터당 8.7km 공인 연비 기록이 돼 있고요. 도심에서는 8.1, 고속도로에서는 9.4km인데 실제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는 6.8에서 7.3 정도 그 정도의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정말 마음 먹고 뭐 에코모드 사용을 해서 연비에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은 8km대 초반도 확인할 수 있긴 했습니다만 그냥 연비에 신경 많이 안 쓰고 일상적인 주행이다 라고 하면은 6km 후반에서 7km 중반 정도의 실연비 보시면은 가장 근사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시승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37에 맞춰둔 상태고요. GLE 모델들 탈 때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소음 진동, 그리고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잡다한 타이어 공명음이라든가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이 기타 여러 가지 소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억제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현재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유리고 유리가 그렇게 막 두껍다라는 느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몰캉몰캉 하면서도 문을 이렇게 닫아보면은, 그리고 유리를 올려보면은 되게 좀 치밀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경우는 하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되게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음, 흡차음제 같은 것들도 아끼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의 소음 진동 그리고 방음 수준도 뛰어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공사장을 지나거나 주변에 큰 트럭이나 뭐 여러 가지 별로 합법적이지 않은 개조를 한 바이크라든가 뭐 차량들이 확확 지나갈 때 그 특유의 짜증나는 소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고, GLE의 어떤 벤츠 라인업에서의 포지셔닝, 그리고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가 상당히 정교하고 정확합니다. 가속하고 감속을 놓고 보면 타이밍상 제 평상시 운전 스타일에 비교를 했을 때에 둘 다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이 V6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이 아닌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기대하게 되는데 덜하다? 그런 특성은 있었지, 시스템 자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자체의 작동이 어색하다거나 가속이나 감속이 제 운전 타이밍하고 안 맞다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감속할 때 보면 매끄럽죠. 일단 탄력이 붙어서 달리기 시작하면 4기통, 6기통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이 저속 구간에서는 4기통 2리터 터보 엔진 특유의 조금 거친 느낌들도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힘에 있어서의 아쉽다는 느낌은 저속 구간 그리고 고속에서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도 생각보다 많이 들진 않더라고요. 공인연비 기준으로 고속도로에서는 9.4km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11.8에서 12.5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요. 에코모드까지 사용을 해서 정말 연비에 신경을 썼다, 한 80에서 11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작동해서 좀 탄력적으로 평상시 제 운전 스타일로 했을 때에는 최대 14.3까지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요거는 특정 조건의 간헐적인 결과치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11에서 12 정도 실연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앞쪽에는 WC1,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2.2톤에 달하는 공차 중량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견고합니다. 경량이라고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무게 배분이라든가 셰시 강성 같은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행 질감, 특히 이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이 상당했는데요. 에어매틱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편안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이 고속주행에서라든가 와인딩 로드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의 타이트한 느낌들 잘 걸러주거든요. 예를 들면 급격하게 이 핸들링을 하거나 차선 변경을 했을 때, 또는 와인딩 로드에서 빠져나가고 진입할 때 속도를 높여보더라도 보통 이렇게 좀 등치도 크고 무거운 SUV들은 거동이 약간 좀 반에 반박자 늦다, 또는 출렁임이 뒤에 잔존한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에어매틱은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벤츠의 대표적인 구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와인딩 로드에서 고속주행에서 고속 크루징에서 속도를 많이 높여봤을 때에도 그 안정감이나 편안함이 흔들리지 않죠. 지금 맵을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시키지 않고요. 그냥 일반 맵,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순정 맵으로 찾아가 보고 있는데, 티팩이라든가 기존에도 길찾기 기능은 괜찮았어요. 인터페이스가 조금 어색했는데 그런 인터페이스의 어색함을 말끔히 해소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시스템하고도 크게 그 이질감이 있지 않을 정도는 됩니다. 덕분에 메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안쪽, 그리고 HUD까지 다 연동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환성, 연결성 같은 것들도 올곧이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장시간 앉아 있을 때에도 몸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몸이 좀 배기거나 불편하거나 피로도가 좀 쌓인다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요. 시트 키네틱이라고 해서 이 에너자이징 컴포트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연하게 마사지 기능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포지션을 안장도 들었다 내렸다, 등받이를 약간 숙였다, 원위치로 했다가 뒤로 릴리즈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했다가 뭐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는데, 장시간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소위 말하는 배기는 느낌 같은 것들을 상당히 감소시켜 주죠. 시속 100km는 수동 9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15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 주기 때문에 연비,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렬 4기통 2리터 터보 엔진이라고 해서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9단 자동 미션에 직렬 2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을 가지고 1500rpm에서 시속 100km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엔진에 적당한 힘이 받쳐준다는 반증이겠죠. 브레이크는 조작할 때 이 페달링이 극초반에 조금 부드러운 구간이 있습니다. 약간 그 진입할 때 약간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담력이 꾸준하고 든든하게 꾹꾹 잡아주니까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담력이 세고 꾹꾹 잡아주는 이 제동력에 비해서 브레이크 페달도 같이 민감한 경우, 지금 이 경우는 약간 부드럽게 작동을 하지만 제동은 든든하거든요. 같이 민감해 버리면은 적응할 때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조작에 따라서는 동승한 사람들이 이렇게 끄떡끄떡하는 편하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보더라도 자세의 흐트러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차고도 높고 크기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차량에서 이 정도의 안정감이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이 상품성이 굉장히 좋고 정말 꼼꼼하게 차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1억이 넘는 가격, 그 가치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급격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보더라도 휘청, 울렁, 출렁 하는 것 같지만은 이내 기본 자세를 잘 잡아주고, 그런 자세 변경에서도 스티어링 휠의 이 보타라든가 유격이라든가 불안감 같은 것들이 없어서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고급 SUV가 좀 다르구나, 차별화가 되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지금 막 정신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클러스터 안쪽에 안내도 해주고, 증강현실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실사의 화면 위에 안내해주는 그런 방향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요. 물론 HUD에서도 꾸준하게 그 안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원화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너무 좋은데요.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디비듀얼, 스포츠, 컴포트, 에코, 오프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포츠, 컴포트 그리고 에코의 이 차이가 극명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봤을 때의 경쾌한 느낌은 이 부분에서는 V6 엔진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카랑카랑하면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물론 토크밴드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토크가 어쨌든 40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약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반박자 정도 살짝 아쉬움이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2.2톤입니다.
이 풀사이즈 SUV를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그리고 가볍게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거는 제대로 된 다운사이징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실내 리뷰 때도 제가 살짝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딱 운전을 할 때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화려한 그런 느낌들이 운전의 재미나 어떤 감각적인 부분도 좀 터치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좋은데요. 도심과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구간에서도 참 잘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차폭의 같은 경우는 국내 도로 기준으로는 조금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은요, 코너링에서의 이 날카로움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안정감, 묵직하면서도 라인을 고스란히 읽어나가는 이런 안정감 같은 것들은 이 포매틱의 빠릿빠릿한 구동력 배분이라든가 그립 컨트롤하고의 시너지를 좀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일반인이 운행을 했을 때에도 운전을 굉장히 잘하고 안정적으로 차량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의 그런 느낌을 동승자들한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UV를 가지고 조금 거칠게 몰아붙여 봤을 때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 스포츠카처럼 그렇게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이 울림음이나 타이어 마찰음도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소음 진동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같은 것들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 코너링에서의 이 안정감, 묵직하고 좀 든든하면서도 라인을 잘 읽어나가는 이런 느낌들도 매우 뛰어났고요. 그리고 여기가 노면이 진짜 안 좋거든요. 도로 폭이 좁은 것도 좁은 거지만 노면에 크랙도 많고 막 울렁울렁하고 파인 것도 있고, 그런데 거의 다 차량이 그냥, 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츠 서스펜션 자체가 워낙에 그렇고요. 거기에 이 에어매틱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의 특성은 크게 그렇게 이 노면을 타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적죠.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도 상당하고요.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더라도 넘을 때, 넘고 나서의 뒷마무리 깔끔합니다. 네, 도로 폭은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하죠. 어쨌든 이 국내 도로 여건에서 보면 차량 사이즈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승차감이라든가 출력이라든가 연비 모든 면에서 고루고루 만족도가 높은 차량으로 기억이 됩니다.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조금 아쉬운 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실내 리뷰 때도 살짝 포인트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운전석 안장 아래에 지금 소화기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소화기 달려 있는 부분이 저는 조금 승하차 때는 괜찮았는데 운전할 때 다리를 이렇게 접는 제 습관이 있는데, 접을 때에 허벅지에 딱 닿으니까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있을 때는 진짜 많이 거슬렸고요. 아무튼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처럼 과속 방지턱 짧고 높은 데를 이렇게 좀 일정 속도에서 넘어보더라도 흔들림이나 불쾌감 같은 것들이 전혀 없죠. 네, 이상 메르세데스 벤츠 GLE 350 포매틱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